지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살짝 방금 전에 제 옆에 있었던 원희쌤 보셨죠? 원희쌤 따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오늘 은정쌤이랑 같이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먼저 시작하시고 이따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실 거죠? 네네. 네. 그때 또 저도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수락하지 않게끔 제가 대기실은 풀어놓도록 할게요. 네. 열공하세요. 자, 먼저 우리가 수학 독해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서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열보수 선생님들이시라고 저는 이제 전달받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모두 다 보드게임을 엄청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다룰 때 아이들에게 뭔가 접근할 때 조금 뭔가 느낌이 우리 아이들은 뭔가 지면 학습으로부터는 많이 동떨어지게 시작을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이 어렵거나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간격을 좀 좁혀보고자 저희가 이제 수학 독해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법을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PPT 하나를 공유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유했고요. 혹시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서술형 수학 문제 지도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아이고. 네, 먼저 보면 지금 우리는 수학 독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수학 독해로 진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수학 독해로 진행을 한 친구들과 수학 독해를 진행을 안 한 친구들의 차이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11쪽에 자, 선인장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인장. 잠시만요. 자체 음성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기서 제어하면 소리가 다 안 들리게 되니까요. 자체 음성어 해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자꾸만. 네. 자,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문제 3개. 이렇게 문제 3개 한 친구들이랑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2개. 이렇게 본 친구들의 차이점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고요. 자, 2학년 친구들이 수학 독해를 하지 않고 그냥 교과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뭔가 정답을 써서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친구는 그래도 무언가 서술형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공부해 본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풀어서 아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 7번, 7번이 아니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친구를 한번 봐주세요.
이 친구를 보면 그냥 순간순간 읽어서 바로 위에다가 답을 체크하고 바로 계산한 친구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뭔가 식도 조금 더 간략하게 바로 차만 썼어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똑같은 시간이 똑같은 수업들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필즈 수학 안에 있는 문제인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쭉 봐주세요. 자, 이 친구는 물론 학년이 달라요. 이 친구는 수학 독해로 그래도 수학 독해 A권, B권, C권 이렇게 진행한 친구여가지고 이 친구는 뭔가 좀 아까 바로 전에 봤던 페이지랑 다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네, 이 친구는요, 문제를 풀 때 각 문제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뭐 본인이 밑줄을 긋는다던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가 아닌데 그냥 풀이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나하나씩 적어갔거든요. 이런 사이라던가 그리고 본인이 식을 쓰고 나서 그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써나갔어요. 자, 저는 친구들이랑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게 서술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각각 이러한 문제에다가 체크를 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메모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메모를 하고 나서는 나중에 우리가 조건들의 정리가 되면 이거를 서술형이라는 거는 각각의 연결 접속사라든가 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써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꼭 항상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도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수학 독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바로 교재 보면서 진행할게요. 그 다음도 한 번 더 볼게요. 네, 그 다음도 살짝 봐주세요. 네, 그 다음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 페이지를 봤을 때 제가 여기 있는 2번 문제를 여기다가 조금 확대를 했어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뭔가 교재를 분할해서 쓰는 법을 본인이 잘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여자친구긴 한데, 물론 선생님의 판서가 이렇게 클 때, 작을 때를 나누었고, 그거에 따른 계산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로 문제도 큰 경우는 여기 숫자 카드 4개로 어쨌거나 큰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도 하고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도 한 다음에 서로 비교하는 것들은 또 아닌 거는 X표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표현 방법들이 그냥 몸에 녹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술형 독해가 잘 된다라는 서술형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다라는 그런 팁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5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자, 우리가 서술형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누가 주체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서술형을 가르칠 거야. 내가 서술형을 가르칠 건데, 대부분 내가 설명을 해주고, 내가 판서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거를 받아 적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주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알려줬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생각을 하고 적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은 그래, 맞아.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티칭법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럼 학생은
모두 다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은 각각이 갖고 있는 학습 상태가 달라요. 그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펜을 잡고 뭔가 문장을 써나가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글을 읽으려 하지 않고 체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뭔가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뭔가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근데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은 친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티칭을 적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이 진짜 우리한테 왔을 때 잘 모르고 진짜 뭔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면서 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진단평가에 들어있었던 문제들을 비슷한 유형의 문제만 똑같이 발췌해서 놓았어요. 자, 각 단계 한번 봐주실래요? 자, S단계고요. 그럼 S단계라고 하면 이제 연령대가 우리 A단계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P단계는 이제 7세에서부터 1학년이 되는 거고요. S단계에는 뭐 6세, 빠른 5세도 가능하겠죠. 6세에서 7세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 자, 우선 S단계 같은 경우는요. 사과는 8개, 복숭아는 3개. 몇 개가 더 많습니까? 자, 뭔가 직관적으로 바로 계산이 이제 연산이 되는 친구들에서 직관적으로 뭔가 바로 연산이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P단계로 넘어가잖아요. P단계로 넘어가면 S단계랑 뭐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가장 마지막 문제 한번 봐주시면요. 자, 마지막 문제를 봐주시면 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P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습니다에 대해서는 아, 여기는 더하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법이 이 부분에 표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게 P단계예요. 자, 그러면 A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는 A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건데 A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가운데에 있는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식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각 단계별로 선생님들이 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 이러한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무언가 식 쓰는 거라던가 뭔가 문장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A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문장들을 보았을 때 몇 마리 더 많을까요? 그 다음에 뭐 몇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A단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어떤 수 문제 계속 나오죠. 근데 A단계에서도 어떤 수의 12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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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려고 해서. 네. 그래서 A단계에 여기 있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가 교재 보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럼 A단계에서 B단계로 넘어갔을 때 수학 독해의 형태는 뭐 75대가 있는데 또 11대가 빠져나간 후 17대. 어쨌거나 연산의 확장이죠. 그래서 세 자릿수까지 계산을 하지만 이제 문장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연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B단계예요. 대략적으로 같은 덧셈 영역에서만 제가 문제를 뽑았을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 봐주시고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교재를 티칭할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티칭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독해 교재 A2 교재입니다. 자, 제가 A2 교재가 제일 좋아서 A2 교재를 뭐 고른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교재의 전반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재의 구성이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A2 교재를 선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떠듬떠듬 잘 읽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덧셈, 연산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우리 1학년 2학기가 된 친구들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학 독해 교재는 기본 연산은 되어 있어야 돼요.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이제 그 다음 서술형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실 테니까 자, 그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주차를 보면 여기 있는 주차에서 1주차. 1주차 같은 경우는 덧셈과 뺄셈식이 나와 있어요. 덧셈과 뺄셈식. 그래서 1주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주차랑 3주차를 같이 묶어서 봐주시면 돼요. 2주차, 3주차를 같이 묶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 구하기는 또 다시 따로 묶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실 때 목차를 보시면 수학 독해는 이러한 형태로 묶여 있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1주차부터 확인할게요. 1주차부터 확인을 하면 자, 지금 1일, 2일, 3일, 4일 여기 부분 한번 봐주세요. 원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먼저 1일은 첨가, 그리고 합병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덧셈식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고요. 3일, 4일은 제거, 비교,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이런 뺄셈식이 나와요.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일은 여러 단계의 합차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이 페이지를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먼저 제1일에 첨가가 나와 있어요. 첨가라는 거는 우리가 덧셈식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뭔가 학습을 할 때 이거는 더하는 거야. 이거는 합이야. 더하기는 합이라고 얘기하고 합치니까 이렇게 합이라고도 하는 거야 라고 뭔가 용어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첨가한다라는 이 용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첨가했더니 더하기가 되었어. 그래서 원래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4개가 있어. 4개를 더 첨가했어. 첨가했다라는 거는 더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 그렇기 때문에 2 더하기 4는 6과 같습니다. 와 같은 답이 되거든. 이라고 이제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밑에와 같이 읽게 되는구나도 한 번에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첨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자, 기본 내용에서 이제 문장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수학 독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막 소수령 문제를 막 풀 수 있는 그런 팁들로 가득한 게 아니라 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에게 뭔가 더 팁을 줄 수 있는 거는 뭐 여기 있는 이런 친구들의 팁을 잠깐 읽어주셔도 좋고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봤을 때 공원에 비둘기가 3마리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3마리 조건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2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가 아이들 여기 있는 문장 읽을 때 진짜 훅 읽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 훅 읽는 아이들한테는 똘똘한 아이예요. 똘똘한 아이한테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정교함을 던져주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에 똘똘해요. 근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친구들의 빈 공간, 그 친구들의 뭔가 비어있는 그런 부분을 찾게 되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근데 이거는 티칭하는 사람만 알지 몰라요. 어머님들도 몰라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그럼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좀 더 정교함을 줄 수 있고요. 실수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 그런데 잘 뭔가 똘똘하지 않고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인이라도 해라 이런 마음이에요. 확인이라도 해라 이런 마음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날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날아왔어? 뭐가 더해졌어? 아, 그랬구나. 자, 그러면서 더 날아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표현할 때 덧셈을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연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도 간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이, 그리고 개, 장, 그 다음에 명. 자, 우리 답 쓸 때 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개자 써야 되고 장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명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아이들 답 그냥 훅 넘어가죠. 그래서 요 교재를 하면서 요 각 단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뭔가 체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도 4개 있었는데 5개를 더 사서 넣었습니다. 뭔가 첨가되는 문장이라는 거를 같이 이해시키면서 여기 있는 덧셈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뒤로 가면요. 합병이 나와요. 합병. 합병이라는 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같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합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덧셈이 합이고 뺄셈이 차고 이런 느낌보다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이 합쳐지는구나. 그래서 4개고 4개인데 얘네들이 이러한 값을 가지니까 이거를 읽었을 때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문장제 한번 확인할게요. 바로 앞에서 있었던 첨가 부분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여기에는 문장 자체가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고요. 남자 어린이 2명, 여자 어린이 2명 체크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렇게 끊어서 읽도록도 해요. 마침표가 있을 때 끊어 읽기 시켜요. 운동장의 어린이는 모두 몇 명일까요? 아, 여기 2명 있고 여기 2명 있는데 얘네들이 합쳐졌지? 이런 의미를 모두 몇 명일까요를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합이야. 합이니까 더하기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 순간의 문장을 생각할 수 있도록 티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단위 체크.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진행하실 때는 이런 게 단위야 라고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따로 체크하세요. 체크하고 혹시 내가 이거 실수할 것 같은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단위를 먼저 써도 돼요 라고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은 지금 앞에서 했던 첨가랑 조금 다른 표현이 모두, 그리고 모두라는 표현으로 덧셈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거예요. 제거는 이제 뺄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뺄셈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없어진 거가 제거야. 자, 이때는 우리가 대부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요 앞에 있는 요 큰 제목 같은 거를 잘 확인 안 할 때도 있는데 요때는 좀 체크해서 이게 제거야. 없애는 게 제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제거한다라고 할 때는 뭔가를 빼는구나, 진짜 뺐구나 이런 의미들이 아이들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게끔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거에 대한 문장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볼게요. 연못에 오리가 7마리가 있었는데 동그라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다? 날아갔다? 자, 이렇게 뭔가 날아갔으니까 없어졌던 거구나. 없어졌다는 거는 제거가 됐다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 되는구나? 뺄셈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저는 수업 진행할 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준우는 양초 3개. 준우는 양초 3개가 있었대. 입으로 바람을 불었대. 그럼 어떻게 될까? 바람을 불어서 2개?
두 개가 어떻게 됐을까? 꺼트렸대. 꺼트렸다라는 행위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야? 없어졌으면 더하기야, 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장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아, 진짜 아이들이 연상이 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켜져 있는 양초는 몇 개일까요? 그럼 여기는 개, 체크. 그래서 개자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 빼기 2는 이렇게 식을 쓰고 식 쓴 거를 그대로 다시 한 개 적을 수 있도록. 이거 지금 1학년들 수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장을 굉장히 떠듬떠듬 읽을 거고 그 친구들이 이런 포인트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비교예요. 자, 비교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에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부분 체크하고 남아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무엇이다? 비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차라는 용어를 표현해 비교라는 거는 차야. 선생님의 키와 너의 키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걸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걸까? 라고 약간 이런 부분에 발문을 하고 나서 아이와 차에 대해서 의미를 전달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비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여기도 비교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법은 어느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죠. 자, 비교에서는요. 몇 개 더 많을까요? 몇 대 더 많을까요? 몇 개 더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비교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물론 단점도 나오기는 해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무슨 기계처럼 4개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몇 개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수능 수업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각각 포인트 집은 다음에 이게 나오면 이 답으로 정해라고 이런 수업법이 있는데 그런 수업법처럼 아이들이 너무 기계처럼 될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진 않거든요. 1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몇 대 더 많을까요?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다가 뺄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 첫 번째 수학 독해를 보았을 때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첨가와 합병과 제거와 비교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흘려서 문제를 풀려버리면 그냥 더하기 빼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안에다가 각각의 문장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의미 있는 독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5일 한번 볼까요? 수학 독해에서요, 저렇게 날짜를 보았을 때 마지막 5일이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1, 2, 3, 4일이 있으면 5일이 어려워서 수업을 만약에 짜시거나 그럴 때도 이 마지막 날짜의 수업은 또 따로 빼시거나 또 과제를 하고 한 번 더 보게끔 하거나 그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되냐면요. 여기에 뭔가 쓰여져 있죠. 네, 이런 부분. 자, 봤을 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교실에 안경을 쓴 아이는 4명이고 안경을 쓰지 않는 아이는 안경을 쓴 아이보다 2명이 적습니다. 여기 문장 어때요?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아요? 뭔가 머릿속으로 아이들이 연상이 되어야 하는데 안경 쓴 애는 4명이고 안경을 쓰지 않는 아이는 쓴 아이보다 2명이 적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교재에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경을 쓴 아이는 안경을 쓰지 않은 아이는 안경을 쓴 아이에서 2명을 빼면 되는구나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교실에 있는 아이는 결국 안경 쓴 애랑 안경 쓰지 않은 아이야 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밑에 1번도 한번 다시 볼게요. 누나는 딸기를 3개 먹었고 그래서 표현할 때 누나는 밑줄 딸기 3개 동그라미 하세요. 자, 먹었고 끊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나왔어요. 동생은 누나보다 딸기를 1개 더 먹었대요. 누나 아까 3개 먹었는데 1개를 더 먹었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아요. 그럼 누나와 동생이 먹은 딸기. 어쨌거나 동생이 먹은 딸기는 누나가 먹은 것보다 하나였으니까 4개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4개라고 쓰고 누나와 동생이 먹은 딸기면 아까 동생이 먹은 거 갖고 오고 그리고 누나는 3개였으니까 3개에다가 누나가 먹은 거 4개.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구나? 7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단어들에 대한 요 체크를 이렇게 뭔가 여기는 수학 독해 교재니까 연결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그런 유형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5주가 끝나고, 5일차가 끝나고 나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학습이 나와요. 자, 첨가, 합병, 제거, 비교 한 번에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랑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게 돼요. 저는 이제 파일로 봐서 그렇지만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서 몇 개 더 많은 뭐 모두 몇 장, 그 다음에 모두 몇 벌 이렇게 남은 동전 이런 부분을 아이랑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확인학습은 우리가 했던 5주차 부분 3번째 장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주차가 끝나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간략해요. 네, 첫 주차가 좀 이렇고 2자리 덧셈이랑 2자리 뺄셈 부분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뭔가 20보다 큰 수 앞에서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자리값이 커져요. 근데 자리값이 커질 때 아이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세로셈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20이 보이고 5가 보여요. 그러면 20 여기다 적고 5는 여기다 적어야지 라고 적어버리거든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냥 더하기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리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이거를 직접 앞에서 했던 것처럼 32보다 동그라미 이 큰 수 더하기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45 동그라미 밑줄 더하기 4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가로셈식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세로셈은 이거야 라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로 여기 밑에 있는 공간도 조금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앞에 했던 그 연습대로 오른쪽에는 다시 문장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첫 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36장을 가지고 있고 민우는 경훈이보다 우표 3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몇 장일까요? 동그라미의 더하기구나. 자, 얘는 가로셈식을 쓰면 36장이 있고 민우는 더 많으니까 3장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바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기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값이 조금 더 커졌어요. 잠깐만요. 반영이 안 되지. 혹시 지금 페이지 22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보이세요? 창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충격이. 네, 지금 여기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튕겨져 나가서 잠시 한 2, 3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연결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질문 있는 분들은 채팅에 올려주세요. 남겨주세요.
된 것 같아요. 수학 독해는 가맹 개념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도 서점에 가시면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2일로 넘어가다가 그쵸? 2일에서 딱 끊겼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2일은 몇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친구들이 바로 시작할게요. 친구들이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수만 보고 그냥 바로 덧셈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밑줄 그은 다음에 60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큰 수 밑줄 더하기. 그래서 60 더하기 10은 답을 쓸 수 있도록 네, 그냥 문제를 보고 유추해서 답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뒷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몇십 똑같은 형태예요. 이제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표현이 더 되어 있는 거라서 두 자릿수의 표현들이 문제의 유형은 똑같은데 덧셈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4일로 갈게요. 여기 4일로 갔더니 이제부터는 조금 진짜 약간 문장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더하고 또 더하라고 되어 있고요. 뒤로 넘어가서 보면 5일은 여러 가지 합구하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더하고 또 더하고를 이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이죠? 혁오가 가진 색종이, 초이가 가진 색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한테 간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상호는 색종이를 13장 가지고 있습니다. 색종이를 혁오는 상호보다 20장을 더 가지고 있고 초이는 혁오보다 4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읽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한 번 읽고 바로 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다 식을 바로 쓰기보다는 여기 상호 땡땡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호는 색종이를 뭐라고 써야 되지? 13장이 있었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지? 혁오가 나왔네. 혁오. 혁오는 상호보다 20장? 상호 13장 있었잖아. 근데 20장이 더 있다고? 20장이 더 있다고? 라고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초이. 초이는
혀구보다 내장을 더 갖고 있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긴 문장들을 아이들이 끊어서 읽고 끊어 읽는 거를 표현하고 표현한 다음에 답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 답을 이끌어낸 다음에 나중에 서술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초이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계산을 해서 여기 있는 또는 빠르게 계산이 어려운 친구는 화살표로 내려와서 그러면 얼마예요? 33에서 그 다음에 4장을 더 가지고 있고 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로셈이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의미는 무엇이다? 혀고. 여기의 의미는 무엇이다? 초이라고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동물농장에 소가 20마리가 있대요. 그럼 우선 소가 20마리 끊어요. 쭉 다 읽게끔 한 다음에 소가 20마리 그럼 아이들이 소 땡땡 20 쓸 수 있도록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지? 돼지. 돼지는 소보다 21마리가 더 많고 또 끊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돼지 써야 되네. 돼지가 있었는데 소보다 21마리가 더 많대. 소가 20마리였는데 21마리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염소도 나오네. 지금 이거는 무슨 연습이냐면 서술형을 하기 전에 우리 조건들을 정리하는 연습을 수학 독해에서 왼쪽에다가 정리를 하는 연습이에요. 여기다가 식 쓰는 거 있는데 굳이 왼쪽에다가 왜 적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서술형 문제에서 아이들이 조건을 찾아서 조건을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연령이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염소는 돼지보다 35마리가 더 많대. 그럼 빠르게 돼지를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는 20 더하기 21 그래서 41이 나오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돼지야 라고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마리가 넘어가서 다시 염소를 35마리 더했을 때 76마리가 되는데 얘는 누구야? 염소야 라고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령이 어린 친구들은 내가 문제를 풀어놓고도 여기 있는 답이 무슨 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연습을 지금 이제 어릴수록 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고요. 자, 나머지 문제도 그렇게 연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 부분에 대해서도 밑에 부분을 보면 어제와 오늘 읽은 동화책, 3일 동안 읽은 동화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런 표현들을 요 밑에다가 모두 적을 수 있도록 모두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답만 딱 적고 넘어가면 우리가 수학 독해에서 아이들한테 끌어낼 수 있는 서술형의 기반이 되는 연습을 시키지 못하니까 꼭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주차가 이렇게 됐고요. 2주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3주차로 넘어갈게요. 3주차는 두 자리 뺄 셈이에요. 그러면 2주차, 3주차가 같은 맥락을 갖고 있겠죠.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밑줄 그어서 체크하고 밑줄 긋고 빼긴 거 확인하고 네, 그래서 세로 셈식 쓰기 전에 가로 셈식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뒤로 넘어서 똑같은 유형이니까 넘길게요. 이 부분은. 자, 4일에 빼고 또 빼고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빼기. 근데 5일로 가면 더하기, 빼고 더하기, 더하고 빼기 부분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연습의 집약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1주, 2주, 3주의 가장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제가 나왔을 때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를 아는 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방금 우리가 했던 대로 연습 한번 할게요. 흰 바둑돌이 52개 있고 검은 바둑돌은 흰 바둑돌보다 20개가 적습니다. 바둑돌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 처음 나와 있는 거 흰 바둑돌 52개 검은 바둑돌 52개보다 흰 바둑돌보다
적습니다. 백인데 빼기 20. 바둑돌은 모두 얘네들이 더하라는 거구나. 이런 뭔가 체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다가 풀이 과정 체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습니다가 빼기 모두가 더하기라는 거를 이제 앞부분을 학습하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뒤로 또 넘어가서 이제 4주차로 넘어갈게요. 어떤 수 구하기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뭔가 학습을 하지 않고 온 친구들한테 제일 어려운 문장제 문제는 저는 어떤 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떤 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특히 마지막 5일에 있는 잘못된 계산 같은 경우는 한 번 헤매기 시작하면 나중에 5학년, 6학년 가서도 계속 헤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 정확하게 잡아주실 때 제목 자체에다가 어떤 수는 네모야 라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얘는 지금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있지만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요거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문장에서 아이들이랑 진행을 할 때 어떤 수라고 하면 이미 어떤 수에다 우리가 네모를 치기로 했기 때문에 네모. 그리고 15의 어떤 수와 15의 합은 46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밑에다 쓸 때 어떤 수와 15의 합은 46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문장을 읽은 대로 썼어요. 그럼 아이들은 막 써요. 그럼 아이들한테 저는 아니야. 지금 어떤 순서를 먼저 썼는지 봐봐. 어떤 수가 네모잖아. 그래서 어떤 수를 네모를 먼저 썼다? 물론 큰 수가 보여서 더하기를 쓸 수 있지만 어떤 수보다 23이니까 그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23을 쓰는 거야. 그리고 큰 수는을 보고 더하기인 걸 확인하고 쓰고 그 다음에 답은 58이야 라고 이렇게 순서 자체도 알려줘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문장을 보고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순서 자체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게끔 연습을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문제. 옆에 문장대로 보면 이번에는 이미 문제에서 어떤 수를 네모로 나타낸 식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더하기, 빼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빨간색 종이 몇 장과 노란색 종이 14장이잖아요. 그럼 빨간색 종이가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빨간색 종이로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어요. 노란색 종이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앞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모으면 색종이는 모두 29장입니다. 빨간색 종이는 몇 장일까요?가 되죠. 자, 그럼 어떤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몇 장이라는 요 용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를 풀 때 어디가 네모야? 어떤 수는 누가 되는 거야? 그 부분을 찾아주셔야겠죠. 어디가 네모야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뭉뚱그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꼭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네모 표시해줘야 돼 문장에다가 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꼭 문장에다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몇 더하기 어떤 수죠? 여기는 이미 20 더하기 20 순서대로 할게요. 더하기 어떤 수는 76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문장제에서도 버스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몇 명이 더 타서 39명이 되었습니다. 문장 분석이에요. 정류장에서 더 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지금 제가 체크하고 더하기하고 화살표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구나라고 좀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수를 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4일차까지 되어 있어요. 4일차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어떤 수 계산을 못할 때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떤 수 계산을 못할 때 한 가족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족씩이라고 하면 왜 그거 있잖아요. 한 가족씩. 잠깐만요. 저는 그냥 이거 한 가족씩이라고 하거든요. 2 더하기 3을 갖고 식을 4개를 만들라는 경우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네모 더하기 3은 5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 더하기 네모는 5입니다. 5 빼기 네모는 3입니다. 5가 아니라 네모 빼기 2는 3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A2 교재에서 이 부분을 배울 아이들이랑 할 때 요 세 개는 그냥 5에서 3 빼고 5에서 2 빼고 5에서 3 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것들은 뒤에 있는 요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식은 뒤에 있는 두 값을 더해야지만 어떤 수가 나오니까 어떤 수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수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떤 수에 대해서 뭔가 문제 풀이를 할 때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알려주시고 지금 요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아이들이 계산을 조금 더 쉬워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어려워버리면 문장제를 할 때 막 헷갈려서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 요 정도는 지금 여기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일 잘못된 계산. 자, 여기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눈치가 생겨서요. 같은 수들 찾아서 연결 진짜 잘해요. 이렇게 보이죠? 그냥 바로 20이 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네. 연결이. 그래서 이 페이지는 바로 보고 연결할 수 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마지막, 이 교재의 마지막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잘못된 계산값을 보고 올바르게 계산한 값. 지금 교재가요. 요 잘못된 계산값은 계속 단계별로 계속 나와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수에 23을 더해야 하는데 잘못하여 뺐더니 계산값이 11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수 할 때 선생님들 어떻게 하세요? 수학 독해에서는 더해야 하는 데는 뒤에 있는 여기가 올바른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들에게 여기가 잘못된 식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수에 23을 더해야 하는데 잘못하여 뺐더니 계산값이 1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를 구했고 그 어떤 수를 올바르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식과 올바른 식이다라는 거를 한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해볼게요. 어떤 수에 30을 더해야 하는데 끊어주는 거죠. 더해야 해. 이게 올바른 식이었어. 근데 잘못하여 뺐더니 계산값이 27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식? 잘못. 여기는 올바른 식을 적으래. 그러면 먼저
어떤 수의 잘못된 식과 올바른 식. 그러면 잘못하여 뺐더니 어떤 수에 30을 더해야 하는데 잘못하여 뺐더니 30을 뺐더니 27이 되었대. 자, 이렇게 해서 잘못 계산한 값과 올바르게 계산한 거를 나누어서 쓰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세로셈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뒤로 다른 교재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요거만 이렇게 있어요. 요거만. 그리고 식 두 개를 가로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잘못된 것과 올바른을 구분지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2 교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뒤에 확인학습이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학독해 교재를 설명을 드렸어요. 잠시만요. 지금 다른 화면을 공유하려고 하는데 공유가 안 돼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학독해 대략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하면 좋아요라고 알려드렸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네, 한 가족씩. 잠시만요. 어떤 수 구하게 할 때 한 가족씩을 잘 이해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팁이요? 우선 그 팁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제일 작은 수로 진행하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수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계산이 원활할 때 이 수업을 진행하셔야지만 수학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수학 독해 교재 보면서 질문하시고 싶은 점이라던가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이 교재를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뭐 나는 이 교재를 서브 교재로 쓸 건지 아니면 이거를 특강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거에 따라 수업 시간이 나뉘어지고 과제량이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학 독해 교재를 특강 또는 수업에 조금 더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주차, 그러니까 만약에 한 주차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분 정도를 잡았어요. 20분 정도를 잡았다라는 거는 방금 지금 선생님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페이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장제 설명을 우선 4일로 나누어서 5분, 5분, 5분 나눠서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5일차 같은 경우는 따로 그 다음 돌아왔을 때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 자체가 회차로 따지면 8회 정도였을 때 끝나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주 2회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권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주 4회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달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교재 구성 자체가 단계별로 4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8권, 그러니까 8개월로 잡으셔도 이제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나는 이거를 방학 특강으로 좀 해주고 싶다.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연산은 하고 있는데 뭔가 방학 때 아이들을 레벨업 시키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 독해 교재를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좀 진행해 주시면 아이들이 사고력 문제를 읽고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한 아이와 안 한 아이는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다른 교구 학습을 하고 있다가 문제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 중간 사이드 교재, 그러니까 중간 교재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숙제 있죠? 저는 무조건 숙제 있어요. 숙제가 왼쪽 페이지에 있는 뭐 두 문제 예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예시 이 정도로 진행을 해요. 나머지 밑에 문제는 세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 정도는 과제로 나갑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수학 독해. 근데 지금 제가 A2 교재를 선정하기는 했는데 수학 독해에서 꼽을 수 있는 교재들은 3, A3, 뭐 이렇게 3 교재들은 측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나와 있는 교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측정 파트 따로 이제 수업 진행하시고 뭔가 추가로 조금 더 서술형으로 풀고 싶다. 그런 것들은 3 교재만 따로 보셔가지고 진행하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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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네, D 같은 경우는 4학년의 D 첫 번째 교재는 자연수 교재거든요. 그래서 큰 수만 하고 싶다. 그러면 큰 수만 골라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께서 수학 독해를 이제 수업에 이제 진행하시려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목차를 보시고 아, 나는 이 목차는 이때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수업 시간? 수업 시간은 20분 정도였어요. 20분 정도로 나눴을 때 8회로 나누고. 네. 근데 만약에 숙제 과제 없이 할 거면 50분 정도는 진행해야겠죠? 과제 없이 이 교재를 다 끝내주려면. 네. 그리고 확인학습 이런 부분은 과제가 나가기는 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혹시 다른 교재 궁금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선생님? 플라토 교육 영상, 플라토 같은 영상은 이게 따로 이렇게 없고요. 저희 수업했던 영상 있어요. 수업했던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아, 수업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랑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독해 교재는 그냥 이렇게 다른 제가 수업을 했던 거를 전해 들은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뭔가 동그라미 표시하고 끊어읽기 하고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만 네, 보셔야지만 직접 그걸 느끼셔야지만 그 느낌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용 연산이랑 동시에 같이 진행은 할 수는 없었어요. 응용 연산이랑 이제 다른 학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퐁당퐁당 쓰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 독해 썼다가 조금 수학 독해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응용 연산에 있는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썼다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플라토로는 특강하기 제일 좋고요. 플라토로는. 그리고 수학 독해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독해 특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르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기존 수업에서 좀 더 추가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뭐 덧셈과 뺄셈에 대한 문장집 문제를 조금 더 아이들한테 풀려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교재 선정하셔가지고 낙번칙 사용하셔도 좋고요. 뭐 측정이다, 측정만 할 거다, 그럼 측정만 골라서 하셔도 조금 더 다른 원들이랑 다른 선생님들만의 경쟁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옆에 원희쌤께 잠시 안내. 이어서 내용 준비해 주신 게 있어서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2분 정도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수학 독해 아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도치맘이라고 해서 공동구매하는 카페와 같이 그 다달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용하시는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으로 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도치맘에서 공동구매할 때에는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하시게끔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만 좀 괜찮으시면 그래도 공구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공구 날짜를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화면이 좀 안 보이시면 제가 확대를 해볼까요? 네. 네.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캡처 가능하신 분들은 캡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초수 구구단이랑 시계와 달력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곧 공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수학 독해 아까 문의하셨는데 마침 11월 19일에 공동구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응용연산 아까 질문하셨는데 응용연산도 있고요. 그리고 지오플릭이나 팡세까지 다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서 일정 계획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날짜가 조금 바뀌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지를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상 질문하셨는데요. 영상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C2M 에듀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영상들을 모두 동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으시면 검색을 할 때 나는 유튜브를 좀 더 선호해 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C2M 수학 독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저희가 C2M TV라는 채널이 있으니 채널을 구독하시면 그때그때 업로드 되는 게 바로바로 안내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내용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채널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엄마 열공 타임 아니면 수라방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C2M 수학 독해라고 검색하시면 은정쌤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주신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수학 독해 B3, B4 이렇게 2권씩 강의 진행하셨어요. 근데 이때 강의하셨을 때는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지도하실 때 하는 노하우로 지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건 참고하시고 수업 시간에 적용하시는 코칭층을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은정쌤이 또 마저 강의 진행해 주실게요. 문서가 복구가 됐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김보름쌤 지금 채팅 남겨주신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이세요. 잠깐만요. 잠깐 이거를 우선 네, 그리고 채팅 한번 확인할게요. 네, 지금 보름쌤이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모든 아이들 사용하지 않고 서술형이 잘 안 되는 친구들 한 권씩 넣어주는데 중요 부분 지칭해주고 숙제로 하는데 시간 대비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꼭 한 권씩이라도 먼저 진행해 보시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서술형이 잘 되지 않는 친구들 한 번 넣어주시고 그 친구들이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진짜로 읽고 체크하고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지금 화면 공유 다시 띄웠는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7쪽 페이지에 이제 제일 처음 중요한 거 선생님들께 정리하고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문제를 우선 읽어주어야 해요. 스스로 읽게끔 해주셔야 돼요. 문제를 하나하나.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읽을 때 쭉 읽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더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은 누구였어? 뭐 정우였어? 정우가 했어? 아니면 뭐 냉장고에 귤이 몇 개 있었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쓰기라는 거는 제가 아까 문제 왼쪽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뭔가 적어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던 부분을 아이들이 직접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각각의 그 단어들을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지시어들의 표현 그 다음에 수라던가 단위들을 모두 다 체크하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과할 정도로. 모든 문제 이렇게 동그라미 다 쳐도 돼? 라고 할 정도로 계속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시어나 그 단어들에 대해서 체크한 것들을 아이들이 다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표현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워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가장 서술형 하는데 제일 좋은 법은 한 문제를 예시를 둔 다음에 그 문제 유형을 무조건 따라 적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따라 적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무조건 따라 적게 하고 나서 그 교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번으로 뭔가 적기가 돼야 되거든요. 적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서술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학 독해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서술형을 완성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친구들이 뭔가 생각의 흐름을 끌어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체 교재를 보면 진짜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진행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흐름을 보셨을 때 아까 우리 제일 처음 있었던 것처럼 뭐 합병이라던가 아니면 첨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을 따라서 가면 가장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 찾아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여기 한번 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서술형 문제에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수학 독해로는 문장제 문제를 접근했어요. 근데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지금 우리는 근거라던가 조건 정리하는 거를 수학 독해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정을 적는 부분은 공식에 뭔가 대입을 한다던가 방법을 적어 나가는 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근거라던가 조건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을 적는 한 중간 정도 단계까지는 모두 다 수학 독해 교재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또 다른 교재, 또 다른 문제들로 아이들한테 정리를 해줘야지만 서술형 문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요거였나요? 여기 요런 부분이 지금 수학 독해까지만 했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마지막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요쪽에 있었던 여기 있는 요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요런 풀이, 끄적거림 이런 부분은 수학 독해로 진행하셔도 모두 다 가능한 거니까 꼭 요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서술형 정리는 그러므로 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의자에 모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뭐 64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문장은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연습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수학 독해에 대해서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늘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뭔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없나요? 혹시 교재 쓰실 의향이 있으신 분? 나는 수학 독해를 쓸 거다. 들어보니 괜찮다. 수학 독해 별론 것 같다. 다른 교재 좋은 거 많은데 굳이 뭐 수학 독해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사용하고 있어요. 네, 사용하세요. 네. 저희 시트엠 교재의 모든 그 시리즈별로 다 사용을 할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교재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완벽히 그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거를 완벽히 숙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교재들을 쑥쑥 넣어가지고 이게 풍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초수 같은 경우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구구단 딱 예초수 나오자마자 바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인데 예초수 사용해가지고 영상 그 URL 손가락 구구법으로 되어 있는 거 영상 URL 같이 보내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아이들이 지금 곱셈구구 다 끝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거기는 곱셈구구를 그렇게 빠르게 그 교재로 다 끝내더라. 근데 진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와서 그냥 낱장으로 되어 있는 곱셈구구 같은 것도 그냥 한 번에 아이들 막 시끄럽게 와글와글 하면 얘들아 이거 풀어 라고 하고 잠시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다시 나온 그 시계죠. 시계와 달력. 시계와 달력 부분은 아직은 사용은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측정 부분 할 때 시계 달력 할 때 그 교재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거는 조금 그런 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볼 때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페이지여가지고 금세금세 끝낼 수 있기도 하고 정리가 잘 되는 교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란히 앉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지라 오디오는 메인 강사님이신 은정쌤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 소리는 조금 작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시계 달력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레시픽이라고 원리 시계랑 만능 달력 갖고 계신 분들은요. 같이 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 하실 때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보름쌤이 얘기하신 내용이 너무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니까 그중에서 이제 물론 따로 수학 독해로 특강을 하셔도 되고 뭐 메인 교재로 쓰셔도 되지만 운영상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으로 해주고는 싶은데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름쌤처럼 개별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름쌤처럼만 수업하시면 막 정말 엄청나게 수업을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다는 믿음이 확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아이는 그 아이에게만 조금 코티칭을 좀 해주시고 학부모한테도 만족감을 주시고 아이도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열보수 선생님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조금 더 도움 원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운영자님들께 상의해 주시면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희 또한 우리 열보수 쌤들하고 같이 뭔가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또한 거꾸로 같이 해봤으면 하는 일들이 있으면 운영진분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궁금한 게 대표님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게 열보수 쌤들은 열보수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나중에 물어봐 드릴게요. 내가 그랬거든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 보드게임 뭐 열정 있는 보드게임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미숙쌤 혹시? 저희들은 네. 열정적으로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연구하는 수학 선생님들 모임이에요. 아, 그쵸. 수학 그럼 선생님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열정이 있는 보드게임을 사랑하는 수학 선생님들의 모임인 거네요. 그쵸? 네. 네,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또 혹시 직접 또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열정적으로 보드게임을 사랑하는 수학생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지시고요. 감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후기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이고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후기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수학 독해에 대한 사랑과 애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운영해 주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후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이들 수업 준비하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터 받으셨죠? 저 그거 갖고 너무 포스터 좋았어요. 지금 엄청 붙일 벽을 너무 찾아야 돼요. 그쵸. 일단 6세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단위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거든요. 우리말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떨 때는 하나로 가르쳐 놓고 읽을 때는 하나씩은 아니래.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위들은 놓칠 수 있거든요. 읽는 방법들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해진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대. 이런 정도로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6세 거는 단위고요. 나머지는 100%다 교과예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대표님이 다 원고 작성하셔서 저희가 다 디자인해서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다 붙여 놓으셔도 좋아요. 그거 많이 붙여 놓으시고 혹시 교과 헷갈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업을 많이 해도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잊어버릴 때마다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단계, F단계 지금 조금 출시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2단계, F단계도 기대해 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그거 이제 교과서 바뀌어요. 교과서가 이제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능 바뀌어요. 문과랑 이과가 통합되면서 또한 수학적인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독해는 꼭 하셔야 돼요. 독해랑 관련된 수업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하고 계신 수업에서 조금씩 키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정쌤이 얘기하신 코칭이 정말 좋거든요. 밑줄 긋기, 동그라미 치기, 꼭 필요한 정보만 기록해서 쓰기. 근데 저희가 이거를 아이들 수업할 때 온라인 수업으로 은정쌤이 다 수업을 하셨는데 뭐에서 만족하셨냐면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읽지 않는 내 아이가 읽는다. 그 다음에 소소하게 틀리는 아이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식을 쓰는 거에서 완전히 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는 수업에서도 그런 것들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럼 저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말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네,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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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